삶의 의지와 기적, 생존 매뉴얼이 대단합니다. 구조 당시 살아서 구조되는 모습 영상으로 그 기적적인 순간 함께 보시죠. 자,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무려 221시간 만에 이렇게 살아서 그 어둡고 깊은 땅굴 속에서 구조되어 나오는 그 모습, 감동의 그 장면, 기적적인 생還장면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생還광부들의 이야기 한번, 생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를 애타가 기다렸을 그 생환한 귀환한 광부의 아들의 이야기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안쪽에 버려진 또 비닐루가 있더라고요. 바람막이도 할 겸 이제 텅텅 다 감아놓은 거죠. 그거 없었으면 우리 못 견뎌냈죠. 추워서 전기가 나가니까 커피포트 사용을 못 하잖아. 플라스틱 부분을 다 이제 떼어내고 스테인리스 있는 금속 부분만 가지고 모닥불에다 물을 끓여가지고선 저녁밥 먹자 그러고 물 먹었어요. 형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때 막 그 자리에서 물에 그냥 덜푸덕 주저앉아가지고 꺼져가는 촛불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광부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내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바라고. 아버지가 너무 무뚝뚝하셔가지고 대화를 많이 못했었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못했어요.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꼭 나오셔서도 또 해드렸지만 아버지 사랑한다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아드님의 그 인터뷰 내용이 좀 뭉클합니다.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이웃, 가족, 동료들은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한순간도 아버지가 구출되자 아들이 아버지 사랑한다. 사실 아들들이 마음은 있어도 말로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들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는데 아빠들도 그렇게 말 못하더라고요. 쑥스러워서. 그게 아들들 마음인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9일, 열흘 가까이를 221시간을 버틴 건데 김수현 교수님, 굉장히 깊은 땅속이었고 추웠을 거고 사실은 어쩌면 매우 기적적인 상황이라 이 구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았을 텐데, 야, 이거 어떻게 버틴 겁니까? 어떻게 살아온 겁니까?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걱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다들 마음이 너무 무거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번 사고마저도 안 좋은 소식 들려올까 봐 다들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너무나 기적적으로 9일 만에 살아서 나오셔서 정말 간만에 그래도 정말 마음을 안도하게 되는 그런 뉴스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공포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깜깜하고 춥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희망을 놓게 돼버리면은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워낙에 27년간 광부를 하셨던 아주 베테랑이었던 분과 새롭게 투입된 이 두 분이서 저 안에 갇힌 지금 겁니다. 사진 보시면 요게 딱 구조 당시에 막혔었던 이 땅굴을 막 뚫고 가면서 이 광부들이 피웠던 장작, 그 장작이 아직 빨갛게 타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거고, 저 비닐은 생존한 이 광부들이 비닐로 만든 이 텐트, 그게 이제 막 반대쪽에서 막힌 걸 뚫고 나갔을 때 불빛이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조하는 이 직장 동료들이잖아요. 아이고 형님 살았구나, 이거를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이 장면. 근데 같이 같이 작업하던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죠. 자, 지금 이 모닥불 보이잖아요. 모닥불 보이잖아요. 비닐 천막, 그다음에 이 모닥불. 이야, 대단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아마 구조하러 가시면서도 혹시 사망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면 9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살아계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 불빛을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가웠을까 싶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저 내부를 잘 알고 계셨던 저 박정아 씨 광부께서 사고가 난 직후에 생존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장소를 찾아서 지하수가 흐르고 마실 물이 있고 좀 넓고 이런 곳을 찾아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옆에 있었던 비닐을 다 모아서 천막같이 만든 거죠. 일종의 텐트처럼. 대단하네요. 그리고 안에다가 모닥불을 피워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작업 전에 가져갔던 커피 믹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9일 동안 생존 식량이 됐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 믹스 커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어요. 이게 워낙 고열량이고 예. 왜 우리가 좀 피곤하고 이럴 때 커피 믹스 한 잔 하면 좀 기운이 나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기지들이 잘 발휘되어서 예.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와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이 얼마나 정말 쓸어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생존의 비결은 많은 보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커피 믹스 때문이다 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건 상징적인 거고 살려는 의지, 그다음 베테랑 광부들, 생활한 광부분들의 매뉴얼에 따른 어떤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소영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식수와 영양소 공급, 커피 믹스, 체온 보존, 비닐 텐트, 모닥불, 생존 의지 이게 가장 크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구조를 한 구조팀장의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인터뷰해봤는데 구조팀장도 모닥불 피울 진 상상 못했다라고 놀랬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쪽 반대편에 불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상황이 참 평소 저희가 상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예. 상당한 이쪽 안의 상황을 네.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만나서 세 분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우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뭐 형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막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이게 동료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특별한 비서관을 보내서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고 또 선물도 전달하고 위로했다는데 특별한 비서관의 사연도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특별한 비서관일까? 산업정책 비서관을 보냈는데 이 정책 비서관이 경북 문경 탄광 광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이제 광부의 아들을 보낸 거죠. 저희 아버지도 광부입니다. 이러면서 감사 카드, 홍삼 선물을 전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돌아오신 두 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또 비서관 중에 광부의 아들이 있어요? 글쎄요, 참 제가 봤을 때 삼위일체로 인해서 저 두 분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그 30년 가까운 경험, 그 다음에 운 보니까 용접기도 있었고요, 랜턴도 있었고요, 나무도 있었고요, 비닐도 있었고요, 물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커피 믹스도 있었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생존의 의지.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그 낙담했을 때 옛날 뭐 박세리나 박찬호나 그랬던 것처럼 저 두 분께서 아주 그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그 아주 큰 일을 갖다 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또 사고가 났다. 그다음에 더 아쉬운 거는 그 갱도 지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갱도 지도가 20년도 더 전 그 지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그 위치를 아는 것에 좀 한계가 있었다, 힘들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랜턴의 그 불이 꺼질 때쯤 해가지고 구조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타이밍도 아주 좋았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 돌아오셔서 감사하다라는 대통령의 말 그대로 이 소식을 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